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행복한 여인 정현 씨. 오늘은 남자친구인 우진 씨와 공원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오, 선남선녀예요. 형! 여기! 현 여기. 형! 많이 기다렸지? 찜 보고 싶어서 1분이 1시간 같았어. 난 1분이 하루 같았어. 닭살이네. 우리 무려 3일 만에 보는 거 알지? 어제까진 일이 너무 많아서. 찜, 진짜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하다고 해야지, 죄송하다고. 슬슬 시작되는 찐과 현 커플의 닭살행각. 석고대제.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어디다 오는 길이야? 이리 와봐. 빨리. 그렇게 우진 씨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엔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피크닉. 바로 이런 데이트를 꿈꿨던 걸까요? 비록 센트럴파크와는 거리가 먼 동네 공원 데이트. 하지만 이 순간 정현 씨는 영화 속 여주인공도 부럽지 않습니다. 정현아. 그리고 이어지는 리차드 기어스러운 프로포즈. 밀려오는 감동에 정현 씨는 목이 다 메어오는데요. 찐, 리차드 기어보다 찐이 훨씬 더 멋있어. 훨씬. 이 순간 정현 씨에게 세상 최고의 꽃미남은 바로 우진 씨일 겁니다. 낭만적인 고백 그리고 눈빛 교환. 자,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그런데 그 순간 눈치 없이 터져 나오는 재채기. 숨기고만 싶었던 꽃가루 알레르기를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들켜버린 우진 씨. 로맨틱한 영화 따라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피크닉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 진정된 우진 씨. 정현 씨가 좋아하는 간식에 와인까지 보통 정성을 들인 게 아닌가 봅니다. 김밥에 와인. 나 이거 한 번만 열어보면 안 돼? 괜찮죠? 할 수 있겠어? 조심해야 돼. 하지만 처음으로 와인을 따보는 정현 씨. 생각처럼 쉽지 않은지 코르크마개를 산주각 내버릴 태세.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맞아. My darling, I've hungered for your touch. 빠졌다. 자. 영화 주인공 놀이에 푹 빠진 덕분에 한참 만에야 와인 뚜껑을 연 두 사람. 서툰 솜씨에 코르크 마개가 조각조각 나버려 와인을 마시기가 불편할 정도였지만 그런 상황마저 두 사람의 행복한 기분까지 깨지는 못하는데요. 달짝지근한 사랑의 향기를 맡은 것일까요? 어디선가 날아든 벌 한 쌍도 맞아. 예쁜 곡선을 그리며 두 사람 곁에서 춤을 춥니다. 영화 따라하기에 독소가 빠질 수 있나 우아하게 책을 펼쳐던 정현 씨. 그런데 그 옆에서 난생 처음 책의 질투를 느끼고 있는 우진 씨. 정현 씨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나름 고군분투하는 중인데요. 첫 번째 작전은 과자 던져 먹기. 하지만 그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모양. 어째 하는 폼이 영 어설프다 싶더니 급기야 잘못 넘어가 버린 과자. 어이구. 이럴 때 꼭 애기 같아. 왜요? 다 마시는 혼자서 거야? 와인 한 병을 다 마신 거야? 어쩌려고? 현이 안 놀아줘서 그렇잖아. 진짜 너무해. 아, 에이. 그래서 삐진 거예요? 네. 형. 나 이거 어우. 포도? 포도. 포도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어. 아우, 이쁘다, 이것도 먹어. 아, 껍질 뱉으려고 하는데 한국의 그림 같은 두 사람.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거 다 하느라 잠도 못 자고 피곤하겠다 우리 찐. 그런데 그새 잠이 들어버린 우진 씨.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입까지 벌리고 자네. 급히 마신 와인 때문인지 여자친구의 무릎이 포근해서인지 쉽사리 깰 것 같진 않은데요. 세상 모르게 잠든 우진 씨를 깨우고 싶지 않은 정연 씨. 조용히 다시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는 우진 씨. 애타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정연 씨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데 결국 구조대가 오는 몇 분 사이 우진 씨는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우진 씨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일으켜 질식사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이것의 위험성을 미처 예상치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진 씨가 갑자기 질식사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창하게 맑은 어느 날 공원 잔디밭에서 여자친구인 정연 씨와 데이트를 한 우진 씨. 준비한 와인을 마시고 술 기운을 빌어 정연 씨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결국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진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이 한창 풋풋한 사랑을 속삭이던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벌한쌍. 야, 쌍으로 왔거든, 쌍으로. 있잖아 찐. 벌 좀 쫓아주면 안 돼? 아 저기 있었군요. 안 돼. 왜? 벌이 꽃을 쫓아가겠다는데. 그럼 내가 무슨 수로 말리냐? 어? 긍정적이시다. 뭐야? 받아들이시네요. 아 근데 그래도 자꾸 벌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유, 아이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쁘네? 응? 이쁘도 뭐 정도껏 이뻐야지. 이건 뭐. 벌집이 있냐? 난 벌 쟤네들 다 이해해. 응? 정말 그만 좀 놀려. 그렇게 한두 마리의 벌이 두 사람의 주변을 맴돌았지만 분위기에 취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렸는데 하지만 벌이 정말 정연 씨의 미모에 취해 날아왔을리 만무하고 실상은 벌이 좋아하는 먹잇감에다 향이 강한 와인까지 잔뜩 늘어놓은 채로 있었던 것이 문제. 거기다 벌은 500m 밖에서도 당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몇 마리의 벌이 먹이를 발견하면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는 특성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얘기해 준 거야. 그렇게 벌이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고 있을 무렵 와인 한 병을 모두 마시고 입을 벌린 채 잠이 든 우진 씨. 그런데 돌아온 벌이 강한 포도향을 맡고 날아든 곳이 하필이면 바로 우진의 입속. 우진 씨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입을 다무는 순간 위협을 느낀 벌이 목구멍 깊숙한 곳에 침을 쐈고 기도가 급속하게 부어올라 결국 질식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진 씨가 당한 이 사고가 그저 황당하기만 하십니까? 하지만 실제로 벌 쏘임 사고 중 목을 쏘여 질식사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벌이 많은 산이나 야외에서 단냄새가 나는 음식이나 음료수에 벌이 붙어있는 것을 모르고 무심코 먹었다가 벌이 목으로 들어가 기도를 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진짜 위험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산이나 시골뿐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서도 벌에 쏘이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지붕 밑이나 창틀 등에 벌집을 지으면 햇빛이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벌이 도심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온도가 높을수록 번식 속도가 빨라지는 벌의 특성 때문에 도심에 서식하는 벌은 초겨울까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 주로 사람을 쏘는 벌은 크게 꿀벌, 호박벌과 같은 꿀벌류와 말벌, 나나니벌, 땅벌 등의 말벌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벌류는 대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좀처럼 먼저 쏘지 않는 데 비해 장수말벌, 나나니벌, 땅벌 같은 말벌류는 꿀벌에 비해 크기도 2배 이상 크고 굉장히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벌이 특히 다른 벌에 비해 치명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침 때문. 눈에 보이잖아요. 원래 대부분의 벌에게 침은 곧 최후의 무기입니다. 특히 꿀벌은 침을 한 번 꽂고 나면 침에 연결된 내장까지 빠져나와 죽게 되는데 반해 말벌의 침은 크고 꿀벌과 달리 몇 번이고 연속해서 쏠 수 있어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말벌 한 마리가 풍선을 몇 개까지 터뜨릴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안전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위협을 느끼자 침을 길게 빼는 말벌. 첫 번째 풍선에 말벌의 침을 갖다 대보는데 말벌의 침이 닿자마자 사정없이 터져버리는 풍선. 나 저런 경우 처음 보네요. 세 번째 풍선을 터뜨리는 순간에도 말벌의 침은 여전히 꼿꼿하기만 하고 거침없이 남은 풍선을 터뜨려 나가는데 순식간에 10개의 풍선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말벌은 기운이 넘쳐나는 모습. 말벌은 최대 3, 40회까지 침을 쏠 수 있습니다. 쏠 때마다 독액을 주입할 수 있는데 단 한 번 쏘는 순간 일반 꿀벌의 15배에 달하는 독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쏘였다고 방심하거나 제때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벌이 치명적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독의 성분 때문. 벌에 쏘이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질식사. 벌 독에 의한 알레르기로 인해 편도선이 급격하게 부어올라 기도를 막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인데요. 특히 말벌의 독은 일반 벌독에 비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 말벌 한 마리가 갖고 있는 독성은 꿀벌 550마리와 같아 사람의 경우 말벌에 쏘인 후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무려 80%가 넘을 정도. 특히 벌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벌집을 모두 짓고 난 직후, 즉 바로 이맘때가 에너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로 공격성이 강해지며 침의 독성 또한 1년 중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 밑이나 창가 등에 벌집을 짓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 집 주변에 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벌들이 드나드는 곳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그곳에 농약이나 경유를 묻혀두면 다른 곳을 찾아 떠난다고 하는데, 자, 과연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작은 아크릴통 2개에 각각 벌이 좋아하는 포도 주스를 넣은 뒤 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이 나 있는 뚜껑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2개 중 하나의 아크릴 박스는 구멍 근처에 경유를 발라둡니다. 그 다음 2개의 아크릴 박스를 큰 아크릴 박스에 다시 넣고 그 안에 안전장비를 한 벌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말벌을 풀어놓았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투명한 상자 안에 갇혀 당황한 듯 보이는 말벌들.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는 듯 우왕좌왕하며 상자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는데, 하지만 잠시 후 달콤한 포도주스의 향을 맡은 것인지 아래쪽으로 내려와 탐색을 시작하는 벌들. 그리고 곧 상자의 구멍을 찾아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하지만 구멍 근처에 경유가 발라져 있는 오른쪽 상자는 벌이 얼씬도 하지 않는 모습. 실제로 벌이 집을 짓기 좋은 장소가 있다면 이렇게 경유를 발라놓으면 벌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벌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라면 혼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벌집을 건드려 벌이 쫓아온다면 팔을 크게 휘젓거나 무작정 도망가지 말고 침착하게 몸을 최대한 낮추고 벌이 스스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단 벌에 쏘이게 되면 벌침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꿀벌은 쏘인 자리에 벌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밀어내듯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거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면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말벌의 경우 단 한 번만 쏘여도 독성이 강해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쇼크로 인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벌에 쏘인 뒤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지러움 증상 또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기침,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으로 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벌에 쏘인 사람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우선 환자를 시원한 곳에 눕히고 단추나 벨트를 풀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콤한 간식을 먹고 입을 벌린 채 잠이 들었다가 입 안으로 들어온 벌에 쏘여 질식사한 우진 씨의 일, 그저 어이없고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여겨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